안녕하세요. 통큰 부동산의 좋은 날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의 수입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통큰 부동산이 오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찬 정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화는 무료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통큰 매물, 통큰 정보, 통큰 부동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 부자의 꿈을 이루어줄 통큰 매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J 부동산연구소 임정욱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상품은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자, 소형 아파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소형 아파트 없어서 못 판다라고 기사 내용이 뜰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가볼 곳은요, 바로 중구 황학동입니다. 자, 이 중구 황학동은요, 업무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로와 광화문과 매우 가깝죠. 그리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상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이 상품은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이 신당역을 도보 7분에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2017년 7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는 7.3제곱미터, 그리고 분양 면적은 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총 방 2개, 거실과 그리고 주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총 13층이 되겠습니다. 13층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뷰라든가 통풍이 좋은 그런 아파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상품은 총 13층 중에 8층에 위치되어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입지 여건을 살펴본다라면은 이 아파트 단지는요, 총 2개 단지, 총 10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개 단지에 108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이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기반 시설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또 내진 설계라든가 또는 이런 스프링쿨러를 설치함으로써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전하고 혹시라도 화재라든가 또는 지진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거실 구조인데요. 자, 거실은 큰 거실창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채광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겠고요. 또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 옵션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없는 이 풀 옵션 구조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입지율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 신당역을 도보 7분에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지역의 지하철역을 살펴본다라면 신당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신다면 동묘암역 같은 경우에도 1호선과 또 6호선의 환승역으로서 지역 자체가 전부 다 복합 환승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보신다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서 3개의 호선이 들어오는 지하철역이고요. 또 동쪽으로 가신다면 또 왕십리역은 4개의 호선이 들어오는 그 명실공히 굉장히 촘촘한 지하철역으로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주변에 본다면 동대문 쇼핑몰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여러 가지 동대문 쇼핑몰로 인해서 동대문 쇼핑몰을 활용하시는 그런 사업자라든가 또는 쇼핑몰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 들어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든가 동대문 쇼핑몰 쪽으로 이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우측에 보신다면
왕십리 뉴타운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왕십리 뉴타운이 개발됨으로써 주변에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질 예정인데요. 학교라든가 또는 뭐 병원 그리고 또 은행 같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 즉 개발 호재가 또 필요하겠죠. 이 개발 호재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의료 관광 벨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동대문 쇼핑몰을 비롯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쪽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관광객들이 최근 들어서는 명동과 을지로 일대를 더불어서 이 관광 특구, 특히 의료 관광 특구로 묶음으로써 관광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가 곧 부동산의 활성화로 연결될 만한 그런 소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 개발이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대한 힘을 좀 더 받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하이라인이라는 이제 개발로 우리가 그전에 서울역 고가도로가 이제 파리의 이제 하이라인 같은 그런 개발로 이루어짐으로써 또 하나의 또 관광 명소가 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 주변의 개발에 대한 탄력을 받을 예정인데 뭐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센터 그리고 제2의 코엑스 같은 그런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많은 유동인구와 그리고 상주인구가 됨으로써 주변에 이런 임대 수요에 대한 증가와 그리고 또 주변 관광객 시설로 인한 이런 상업시설의 증가가 계속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 이 지역에 예전에 그 기동대 부지가 있는데요. 이 기동대 부지가 이 강남에 이제 코엑스 같은 강북의 코엑스를 또 한번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이렇게 서울역 역세권과 더불어서 또 이런 어떤 경찰청 본부에 대한 그 또 하나의 또 컨벤션 센터가 개발됨으로써 이 지역 자체가 지금도 현재 많은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강남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또는 간단한 이런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쇼핑몰과 더불어서 이렇게 의료 관광 벨트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발됨으로써 앞으로의 이 지역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로 인한 가치 상승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는데요.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바로 업무와 상업이 인지되어 있는 직주 근접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에 있어서 직주 근접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요. 이제는 인구수는 다소 하락하겠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는 이런 소가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써 1, 2인 가구가 앞으로 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힘입어서 이 젊은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업무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또 젊은 임차인을 비롯한 월세가 나오는 또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바로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요. 강북쪽에 바로 종로라든가 광화문 같은 업무 지역과 매우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이 상당히 잘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관광 벨트로 인한 관광객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서울역을 비롯한 또 제2의 코엑스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과 힘입어서 주변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본 상품의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 2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셔서 소액 투자하실 분들은 전세 2억 5천만 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 2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놓으실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의 월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투자금 8천만 원으로 월세도 받아가시고요. 또 이 지역의 풍부한 개발 호재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송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세미나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6호선 공동역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심 있거나 또는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기대해드리고요. 자, 세미나에서 서로 간에 많은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우리 궁금한 부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 맞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또 적응할 수 있는 이렇게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또 최근 들어서는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